안녕하세요. MMC 필름 앤 비디오가 준비한 디어 시네마 두 번째 시리즈의 앤샬로 로버슨 영화를 상영 중에 있고요. 내일이 마지막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상영이 있었고 앤샬로 로버슨 관련해서는 어저께 이 영화의 복원을 총괄지휘한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 디렉터이신 헤이든 게스트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순미 교수님, 매사추세츠 예술대학 필름앤비디오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또 북녘의 노래, 또 파프롬 아프가니스탄 같은 영화를 만드신 또 영화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순미 감독님이 그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앤샬로 로버슨도 이곳에서 영화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매사추세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영화적 흐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승미 교수님이 여성 필름 메이커들과 또 관련해서 1인칭 시점 영화들, 1인칭 시점 에세이 영화의 전통과 관련한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자료와 함께 끝난 다음에 잠깐 그 관련한 영화를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이든 게스트 교수님이 다시 또 나와주셔서 저와 함께 간단한 토크 또 관객 여러분들의 또 또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연 시작할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유수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앉아서 인사를 들어서 좀 건방진 느낌이 있는데 일어나려니까 또 마이크가 멀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날씨도 좋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MMCA 김은지 선생님과 김신재 선생님 그리고 모든 분들 이 프로그래밍 정말 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앤 샬롯 로버트슨 영화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 톡이 간략하게 저는 하려고 하는데요. 한 30분 정도? 그 후에는 메리 맨켄 감독님의 그 노트북이라는 16mm 영화를 상영을 하고 한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는 헤이든 게스 선생님하고 김은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컨버세이션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제 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제목이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는 1990년에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 문학을 공부했고요. 미국에 가서는 영화와 사진을 공부했는데 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Mass Art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2009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작업은 에세이 영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험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그런 영화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가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극영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편도 만들었고 시나리오도 썼는데 그 과정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사실은 그냥 영화를 그만두고 사진을 공부해서 제 그 학위는 사실은 사진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공부한 학교가 바로 이 매스아트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교이고 그 학교의 그 실험영화 정통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갔을 때 저도 앤 샬롯 로버슨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실험적인 영화를 하는 가능성을 지금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는 제가 2014년에 마친 북녘에서 온 노래라는 영화이고요. 여기서는 DMZ 영화제에서 상영했었습니다. 저기 전성관 전 프로그래머님이 계신데 감사하고요. 한국에서 북한에 3번 가서 찍은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만든 영화인데 그때 상영할 수 있어서 참 반가웠고요. 그 전에도 베트남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 갔지만 언제나 한반도와 연결이 되는 영화들을 해왔습니다. 자, 매스아트. 이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재 그 웹사이트이고요. 뭐 별로 제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런 대로 소개가 된다고 싶고, 사실 매사추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립으로 지금까지도 단독으로 서 있는 주립 예술학교입니다. 앤 샬롯 로버슨처럼 주로 매사추세츠나 그 근방에 있는 주에서 지금은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워킹 클래스 그리고 그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이, 예술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1813년에 주에서 결정을 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은 그 예술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고, 그동안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제 캠퍼스도 옮기고 뭐 어떻게 해서 지금 보스턴 한가운데 이 보시는, 멋있게 보이죠? 보스턴 사진으로 찍으니까 더 멋있어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렇게 소개는 그 정도 했고요. 이번 이 제가 발표하는 것들이 제목이 좀 거창하다고나 할까 광범위하죠. 여성 영화 작가들과 그리고 1인칭 영화 전통. 오늘은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이나 역사적으로 총괄적이지 않은 제 스스로가 사실은 1인칭 시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시점에서 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관심이 있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학기 이상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개인적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에 지금 입을 붙이고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느낌은 있지만,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주로 영어로 생활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가 좀 영어와 우리말이 마구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 좀 제가 고쳐야 될 일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우리말로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1인칭 시점에서 작업을 하는 감독님들에 대해서, 특히 앤 샬롯 로버슨 감독님 같은 분의 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작업이 그냥 자기 자신의 사소한 일들,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앤 샬롯 로버슨 감독님 같은 경우 영화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 자가치료, 개인의 정신병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가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히스테리컬 woman, 히스테릭한 여자, 나 약간 미친 여자, 좀 광적이고 보통 이상의 여자, 그런 여자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들도 다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그런 치료를 받고 그리고 정신장애를 갖고 하는 그리고 외로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분의 다른 영화 감독들이 다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재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로버슨 감독은 물론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어제 헤이든 게스트 씨의 그 강연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스아트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활동을 할 때 70년대 이후 그리고 80년대를 계속해서 특히 미국의 그 실험 영화 전통이나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70년대는 다 아시겠지만 그 60년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영화 감독 비평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남성 중심의 이미지가
되는 그런 영화들, 영화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나타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잠재해 있는 그런 남성 주체성, 남성들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백그라운드, 이렇게 배경에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주제는 그리고 거기서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남성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를 앤 샬롯 로버슨도 저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그 여성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자서전, 오토바이오그래피나 메모아 같은 그런 형태의 문학 형태죠.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 자서전인 이제 그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개인의 감정이나 무슨 뭐 정신병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 무슨 뭐 생 오거신의 고백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이나 아니면은 정신적 종교적으로 뭔가 할 말이 있는 그런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쓰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그런 장르로 많이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70년대, 50년대부터 70년대 그 사이에 그런 많은 영화 그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여성들이 사실은 그도 많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써왔고 그것들이 다시 부각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자아, 그리고 여성들의 경험이나 그런 체험들의 중요함이 단순히 그것이 남성들의 그 반쪽이기 때문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뭐 스탠 브레이키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비저너리하고 막 그 산을 오르고 그 우주를 향해서 교감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반면 앤 로버슨 같은 사람은 여자이고 그 집에서 자기의 그 정신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일기를 썼다, 뭐 그런 식으로만 그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이중적인 방식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타이틀로 돌아가면 여성 감독들과 1인칭 시점 영화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일단 그 여기 제가 좀 빨리 내놨지만 first person, 그 나, 그렇죠. first person은 이게 뭐 다 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1인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은 이제 소설로, 문학으로 따지면 소설에서 허구적인 인물이 내가 뭐 서울역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문학적인 이제 장치로 우리는 처음에 많이 일을 하죠. 그리고는 그것이 그럼으로써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관객에게 확실히 하고, 그래서 관객과 어떤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또 관객이 그 나라는 화자 나레이터에 대해서 동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은 책들이, 소설들이 그 나라는 화자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점점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를테면 뭐 한국의 최근에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채식주의자 읽어보셨어요? 한 명? 진짜? 두 명? 읽어보세요. 잘 썼는데. 진짠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쵸?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 소설은 화자가 남편입니다. 주인공 거기에 채식주의자인 여인이 아니고 그 여자의 남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미리 얘기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일까? 이제 그것이 이제 unreliable,
나레이터, 그 믿을 수 없는 화자,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는 나라는 그런 그 화자들은 1인칭 화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극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극영화에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거기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나레이션을 하죠. 특히 뭐 필름 노아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형사 사건이 나오고 그러는 영화들은 대체로 형사 같은 사람들이 내가 그날 뭐 죽어서도 얘기하고 죽은 사람도 나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은 영화는 이 표면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우리 인물들의 그런 내면 세계를 사실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나라는 그런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기제로 많이 사용이 되죠. 어쨌거나 그렇지만 그 나라는 화자가 이런저런 자기가 겪고 그리고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쨌든 기억과 그리고 지난 과거의 일들, 그렇죠. 거기에 그 시간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내가 뭐 어디에 갔었고 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항상 영화는 현재 무엇을 보여주던지 간에 그것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흥미로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그 영화의 특별한 그런 어떤 모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요즘은 많은 그 비평가들이나 사람들이 first person cinema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그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first person이 나니까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퍼스널 시네마, 개인적인 그런 영화라는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대체로 이것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술 영화들, 독립 영화들, 그리고 실험 영화들이 많은 경우 이제 이렇게 first person 시네마라는 식으로 프로그램도 되고 그리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많은 영화 감독들이 있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말씀드린 스탠 브래키지, 그 미국의 유명한 실험 영화 작가라든지 조나스 메카스, 수 프리드리 케네스 앵걸, 그리고 뭐 나오미 가와세의 그 다큐멘터리 일찍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뭐 크리스 마커, 아니면은 무슨 뭐 에스노그래피 영화를 만들었던 장 루시나 그 영화를 만들었던 잉그마 버그만이나 정 르코달 같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 first person 시네마, 그런 그 우산 안에, 엄브레일라 안에 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실제로 영화 감독이 그 영화 안에서 앤 샬롯 로버츠의 영화에서 그 5-year diary 5년간의 일기에서처럼 나라고 막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first person 시네마가 되는 1인칭 시점의 영화가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이 작가들의 영화가 총체적으로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들을 그 사람의 아주 유일한 그런 그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그 어떻게 보면 1인칭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 경우의 1인칭 영화는 1인칭은 사실은 그 소설보다는 시에서 말하는 다른 문학 장르, 시의 그런 1인칭 화자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앤 로버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앤 로버츠 감독의 영화가 과연 그냥 그분이 정신병을 앓았고 정신분열이나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앓았고 그래서 자가 치료를 하는,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이상으로 그분의 영화를 이해하는데 저는 이런 관점이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시와
시와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마야데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분 아시죠? 아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마야데렌? 마야데렌은 그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실험 영화의 데모 아니면 그냥 어머니 어쨌든 굉장히 그 스탄 베르키지나 많은 그 영화 감독들이 마야데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저주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영화 뭐 Meshes of Afternoon이라든지 Atland 못해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아주 영향력 있는 영화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론가였어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혼자서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강연도 하고 본인의 작품도 배급했습니다. 이분이 그 1953년에 그 Poetry and Cinema 시와 영화라는 그런 그 심포지움에서 거기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파커 타일러나 딜란 토마스, 아서 밀러 같은 그런 유명한 감독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와야데렌한테 별로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그 본인의 시와 영화의 관계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야데렌은 그 시적인 그런 구조는 수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워진 상황이나 그런 순간들을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분의 직접 이야기한 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제가 번역을 시간이 모자라서 잘 못 썼고 그냥 그 말로 하자면 그리고 밑줄은 제가 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인용문 중에 전부 저는 공부하는 것처럼 제가 좀 쳐봤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는 내 생각으로는 경험에 대한 접근이다. 그렇죠? Approach to experience. 그러니까 그 말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제 생각으로는. 시인은 똑같은 경험을 극작가와 같이 들여다봐도 그렇죠. 드라마티스트 극작가와 같이 들여다봐도 그 표현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y are looking at it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시점의 차이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이나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점이 달라요. And because they're concerned with different elements. 그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들여다보는 게 다른 거죠. 이 말은 제 생각으로는 시인들은 극작가들과는 세계관이 다르다. 그렇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같은 것을 체험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예술 작품으로 나오거나 시로 나올 때는 다른 모양을 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또 계속하자면 시의 특징은 그것의 구조, poetic structure.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느냐. 그리고 그 시의 구조는 그 상황을 수직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거기서 그런 사실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이렇게 그냥 수평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 순간 이렇게 차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ramification 한 순간이 마치 그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그래서 그것의 질과 그리고 깊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그것이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는 무슨 사건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순간이 어떻게 느껴지고 그 순간의 의미가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이 마야데렌의 의견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들, what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태를 주는 거죠. 보이게 하고 그것이 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런 형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이분의 말에 따르면 감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단순히 움직임의 형이상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사실은 평행적으로 진행이 되죠. 오늘이 있고 지금 이 시간이 있고 1분 뒤에 2분 지나가고, 오늘이 낮이면 저녁이고 내일 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것은 드라마. 그게서 반복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드라마도 시작해서 끝나니까. 그것들은 항상 그 시공간에 의해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면 벌써 과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시는 물론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그것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가 아니고 마치 기억이나, 그렇죠? 우리의 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사진처럼 순간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나 물론 영화, 이 데렌 같은이나 앤 로버슨 같은 분들의 영화들은 그것도 역시 그런 시공간의 한정을 받는 언어나 아니면 영상의 우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의 구조, 그것이 어떻게 결합되고 조합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vertical,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야데렌이 만든 1944년에 만든 애틀랜드의 그 한 뒷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그 애틀랜드는 15분인데요. 사실 좀 너무 길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뜰 거예요. 무성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장면들이 사실은 전에 이제 나온 이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들을 이 인물이 다시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잠깐씩. 그리고는 이제 그 멀리 달아나죠. 보신 것처럼 이 애틀랜드는 무태서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수직적인 그런 시간,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거의 문자적인 그런 어떤 그녀는 해변으로 쓸려 들어오고, 그리고는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방향들이 보여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깨어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보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자아로 그렇게 나뉩니다. 앤 샬롯 로버슨의 픽셀레이션을 보셨으면 그 두 작품 사이의 그런 연결 관계가 를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저 자신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아의 분열이라고, 여기에서 갈라지는 그런 자아는 그것이 정신병적으로 자아가 분열된다기보다는 시적으로 그 수직적인 시간 안에서 동시에 보여지는 그런 자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단순히 이 여자분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예전에 나와, 그렇죠? 나의 5분 전에 나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 어제의 나, 그리고 작년의 나, 그런 나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그 느낌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적인 나죠. 여기 그 이야기하는 나는 무언가의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나가 아니라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하려고 하는다가 아니라 시적으로 그런 감정들과 경험들을 다 수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고 묘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앤 샤벌 로버츠의 그 다이어리 필름 일기 영화들은 어떤 사람들은 로스 맥클루이라는 미국 감독의 그런 작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여기 보이는 이분이고요. 미국에 아마 그 가장 잘 알려진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인 자기의 가족과 경험을 기록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에 살고요. 저희도 알지요. MIT에서 리처드 리카기나 앳 펜커시 같이 그 미국의 기록 영화 그 직접 영화라고 하나요? 시네마 베리테의 그런 대가들한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에서 1977년에 졸업했고요. 그러니까는 앤 샬롯 로버츠의 동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1인칭 영화, 다큐멘터리 그런 것에 선구자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6mm 영화 그 카메라를 들고 찍고 그리고 소리도 녹음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경험들과 그 만남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976년부터 일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그 셜먼스 마치 이것은 1986년에 만들었는데요. 그것에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한 작품이죠. 그 남부의 미국의 그 시빌 워 시민 전쟁을 얘기하는 거기서 그 북부에서 셔먼 장군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보는 대로 다 태우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스 맥클리는 남쪽 출신이고 그래서 그 이 장군 셔먼 장군의 그런 그 흔적들을 지금까지 남아 있는 흔적들을 찾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그랜트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랑 여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영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그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영화에 많은 여자분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예쁘고 똑똑하고 이분이 관심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 뭐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떠나고 뭐 다른 남자를 위해서 떠나고 이게 잘 안 돼요. 영화 여자들이 별로 이 로스 맥클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카렌이라는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다시 이제 구애를 해보고 싶지만 그 사람은 이제 지금 그 옛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한 1분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Once again, I forget to turn on my tape recorder. 앤 샬롯 로버슨처럼 이분은 동시 녹음을 보통 많이 했지만 그 지금 잠깐 보신 그 1분짜리 클립에서는 테이프 리코더를 켜는 거를 자기가 잊어버려 가지고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렌한테 카렌이 봐봐라 여기에 나오는 그 룸메이트가 나이트클럽에 간다는데 너는 거기나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서 그러니까는 이 러스가 그래 그러지 뭐 그러고는 이제 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바바라랑 얘기를 카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남자친구하고 진짜 사귈까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냥 그렇게 자기 계속되어 온 그런 그 인물 자기의 성격을 이제 계속하는 거죠. 여자들이 자기를 계속 떠나지만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비오고 그러는데 이 여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슬픈 이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그 셜먼스 마치나 아니면 다른 영화들에서 로스 맥클리의 카메라는 완전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 전에 많은 남성 감독들과는 달리 이렇게 뭐 현명하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그 남성상을 그려내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털어놓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어떻게 말하면 겸손한 그런 인물이죠. 크리스 마커가 그분이 이제 퍼스널 개인적인 영화 1인칭 영화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블란서의 크리스 마커 감독이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는 1인칭 영화가 가장 겸손한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드릴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리고 이 러스 맥클리는 자기의 그런 사랑을 찾아가는 개인적인 그런 관심을 사회적인 역사적인 셔먼 감독과 그리고 핵 파괴 시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막 엮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그런 에스노그래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러스 맥클리의 영화를 보면 물론 이분이 극적인 인물을 자기가 그리고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관객을 위해서 설명이 돼요. 이분은 누구고 나의 누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소리가 없었을 때는 카렌이었고 그래서 그 여자가 보러 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러스 맥클리라는 그게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은 굉장히 안정된 인물이죠.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가도 혼돈스럽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 자아는 러스 맥클리라는 그런 영화 감독에 아주 확고하게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뿌리가 있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 스스로는 뭐 별로 이렇게 연애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영화 감독으로서는 그 이야기들을 잘 재미있게 해나가는 사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 보셨고 또 다른 때 첫날 보셨을 분도 있지만 앤 로버트슨 감독의 5년간의 일기 거기 릴 22의 그런 잠깐 2분 정도 되는 클립을 보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 화자와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짧은 연애와 그리고 미쳐감. The ones I made love to oils thought they were lying. Some sort of prize package. I think it was just polite. I wonder if the one I saw yesterday. It seemed to me that lovers had been like little ships On coming the to trolley, swim I wonder. in the castle. 앤 샬롯 로버츠입니다. 두 클립 러스 맥클리와 앤 샬롯 로버츠의 영화 부분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마야 데이런이 얘기한 대로 앤 샬롯 로버츠의 영화들을 그것이 그냥 눈앞에 진행되는 일들 하룻밤 잤던 남자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쓰레기 분류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방해 그리고 그림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같이 그리고 막 목소리가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고 그리고 그 질들도 너무 다르죠. 그 당시 녹음이 된 것들 찍으면서 녹음이 된 목소리들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레이션을 나중에 녹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막 같이 겹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데런이 얘기한 것처럼 수직적인 vertical investigation of the moment 그 순간이나 그런 체험을 수직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것을 조사해보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앤 샬롯 로버츠니 자기 영화에서 그녀의 그런 나체와 같이 아주 정말 사적인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 자체로서의 그런 어떤 뭐 자아 치료라든지 그 자기 표현을 떠나서 그녀의 그 시적인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her poetic self becoming, 자아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앤 샬롯 로버슨의 경우는 많은 뭐 공통점 비슷한 게 있다고 할 수 있죠. 두 분이 뭐 사랑과 그리고 그것의 실패 뭐 등등. 그렇지만 앤 샬롯 로버슨의 경우는 그 자아가 내가 앤 샬롯슨이 이야기하는 나는 그 로스 맥클리의 나와 같이 항상 돌아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그 화자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이분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메시, 좀 뭐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적인 그 conscious and subconscious, 자기 의식과 그 뭐라고 하죠? 부의식이라고 하나, 그런 그 자아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랜드스케이프, 광경이나 경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동적인 자아, 그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아는 마야 데렌이 unstable equilibrium, 불안정한 equilibrium, 평형 상태,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자아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그리고 컨트롤,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했다가 놓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움직임, 카메라들, 이분들의 많은 경우에 그런 그 카메라들은 손으로 찍죠. 그 삼각대에 놓고 이렇게 확정하게 찍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놓고 로스 맥클리 같은 경우는 어깨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해서 핸드헬드 그 뭐지 스테디캠처럼, 그렇게 얼리 스테디캠처럼 굉장히 그 샷이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그 여자 감독 앤 샬롯 로버슨 같은 여자 감독들은 그런 그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죠. 그것들을 이제 그 영화를 하거나 영화를 그 정식으로 하는 분들은 아마추어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런 것들의 움직임에는 그 뒤에 있는 그런 그 본인들의 의도가 숨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카메라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진행되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오가고, 그리고 동물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창문이나 문이 열리고 닫히기도 하고, 그리고 꽃들이 뭐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나무에 막 바람이 움직이고, 온갖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분들의 영화들을 진행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직적인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끝내면서 다른 그 1인칭 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 감독, 물론 뭐 다른 여자 감독들, 마조리 켈러, 캐롤리 슈네만, 군버 넬슨, 바버라 해머 등등 많은 여자 감독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맨켄 감독님의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10분짜리 영화이고요. 이분은 그 마야 데렌처럼 그 많은 남성 감독들한테 영향을 준 분이에요. 뭐 무슨 어머니 뭐 데모 이런 말이 또 다시 나오는데, 뭐 스탠 브래키지, 케네스 앵거, 앤디 워홀, 조나스 메커스,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나스 메커스가 얘기한 거를 잠깐만, 이분이에요. 여기 이분 빨간 옷 입고, 네, 화가였어요. 굉장히 그 영화를 시작했을 때 벌써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조나스 메커스 씨가 얘기한 그런 코트를 잠깐 이제 읽겠습니다. 그 현실주의자들은 리얼리스트들은 그 빌딩 앞면을, 그리고 그 선들을, 그리고 시가들을, 그리고 나무들을 겉모습을 찍는다. 그렇지만 메리 맨켄은 그 안에서 또 밑줄 쳤어요. 제가 시간과 눈의 움직임들을 본다. 나무에서 심장의 그런 움직임을 본다. 눈이 아니죠. 비.
그녀가 보는 비는 그 아주 부드러운 비는 그녀가 봤던 모든 비들의 기억이 된다. 정원 그리고 그녀가 보는 정원은 그 모든 정원들, 모든 색깔들 그리고 그 향기들 그리고 그 한 여름과 태양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경험이 된다. 저는 이 조나스 메카스 씨의 그런 코트가 말이 정말 그 마야 데렌이 설명을 한 vertical time 수직적인 시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여주는 그런 영화에서 이분이 찍는 비들 그리고 정원들, 꽃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꽃 물론 그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이분이 예전에 봤던 그런 꽃들, 예전에 경험을 했던 그런 색깔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분짜리 영화를 보고요. 그리고 다시 대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